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후 18년 전교하기를 거무에는 대간이 공사를 본관할 때 유사가 추고하기를 청하지 말고 다만 상제라고만 일컬고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제는 임금의 제가이다. 성전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8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사헌부에서 형조의 탄핵을 당한 이유로서 사면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이지만 형조에서 사헌부를 주해주기를 청하는 것도 또한 옳으니 승지 등의 의사에는 어떠한가 하니 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사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한문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채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를 불러오도록 하고는 전교하기를 경등이 사면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국문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직하지는 말라 하니 대사원 어세겸 등이 서면으로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서 헌사에 되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형조에서 본부의 검란을 추구한 일로서 신등을 아울러 논핵함으로 신등이 여러 번 면직하기를 청했지만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등은 말로써 아뢰어 진술하려고 하였지만 능히 다 말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는 까닭으로 대려 문자로서 간략하게 사정을 서술합니다. 국가에서 그들의 연사가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미천한 백성의 쓰는 용도를 염려하여 특별히 중앙과 외방에 지금을 명령하여 한편으로는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용도를 전략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초에 서리가 고과할 적에는 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만 모여서 술을 마신다고만 일컬었더니 그들을 추구하는 데 미쳐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로 인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형부를 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복죄하였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엄사는 본래 정도가 아닌데도 소사가 때를 지어 술을 마신 사람이 6, 7일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버려두고서 추문하지 않는다면 무식한 무리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핑계하여 마음대로 때지어 술을 마시면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니 하늘의 경계를 근신하고 백성의 용도를 전략하게 하는 본뜻이 아닙니다. 당초의 금령을 살펴보건대 또한 병술만 마시도록 허가했을 뿐이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다만 가장만 좌주해시켜 형류를 적용하여 아뢰었던 것이며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법령을 엄하게 해석해서 이를 다스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서리와 나장을 추국하라는 명령을 듣고서 상세히 말하고 대죄하면서 사면하기를 2번이나 청하였지만 마침내 윤호를 얻지 못하여 억지로 직책에 나아갔는데 뜻밖의 형조에서 신등을 논핵하게 되었으니 신등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므로 진실로 달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헌부는 한나라의 기강을 맡아서 백관을 규찰하고 있으므로 전지가 아니면 백관이 함부로 논핵할 수 없으니 이것은 조종의 고사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곧 기강을 소중히 여기고 조종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신등이 한때 논핵을 당한 것은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지만은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조정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사헌부는 사람들의 과실을 규찰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의 원망이 돌아가는 곳이니 그게 염려되는 것은 이 단서가 한번 열리게 되면 반드시 장차 어떤 일의 논청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화반목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풍속이 날로 경박하게 되고 기강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 비록 규찰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불처하여 능히 조정의 질서를 숙청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헌부의 기강을 욕되게 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백관들을 규찰 탄핵하겠습니까? 빌건대 신등의 관직을 갈아서 조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 하였다. 어서로 답하기를 처음에 사면은 내가 과실을 용서하는 데는 큰 죄도 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특별히 허가하지 않았던 것인데 또 형조에 논핵을 당한 이유로서 구실을 삼고 있으므로 또한 윤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작은 일로서 군주를 번거롭게 하고 공사에 있어서 논행을 당하는 것을 혐의하게 되니
조정의 대체에 어긋나고 신하가 임금에게 따르는 의리에 어긋나게 된다. 만약 이 차자로서 살펴본다면 주관이 도리어 논에게 들어가게 되니 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등은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한문은 서면으로 행문하는 것이다. 금라는 법령을 어기고 어지럽힘을 막아서 금합니다. 고관은 하례가 자기의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고함이다. 음사는 옳지 못한 사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에 있다. 추관은 형주를 말한다. 성조실록 146건 성종 13년 9월 28일 이렇게 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중시가 이익은 없고 폐만 있는 것은 진신이 가지 않은 바입니다. 조종조에 있어서 일찍이 10년을 먼저 해서 시험을 본 적이 없었으며 이미 성헌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천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해마다 흉년이 들게 되니 마땅히 거듭 명령하여 경비를 줄여서 하늘의 경계에 근신해야만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마땅히 과거를 크게 일으켜서 번거롭고 소요함을 초래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한류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계동은 자신이 극죄를 범했는데도 주형을 면하여 다만 편배에만 좌제시켰으므로 이미 형벌이 어긋났는데도 얼마 안 가서 죄를 용서하고 얼마 안 가서 서용하였으니 더욱 전법에 어긋났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때에 범한 것이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한 짓을 살펴보면 술이 매우 취하여 인사를 못 차릴 정도의 일은 아니니 진실로 용서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만약 재주와 행실이 취할 만하다고 한다면 이 계동은 뜻대로 다 되어 교만함이 생겨 어전에서 버릇없이 굴었으니 어찌 취할 만한 행실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다시 조정의 방렬에 끼이게 한다면 경솔하고 천박한 무리들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한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승은은 예의의 가정에서 난 사람으로서 사족의 분열을 간통하여 죄를 범한 것이 매우 무거우니 진실로 영구히 패고해야만 할 것인데 사면을 만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과거에 시험 보도록 허가했으니 비록 당초 간통할 때에는 사족의 딸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승은의 공사를 살펴본다면 연달아 계속하여 간통을 범했다고 하므로 사족의 딸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주가 있어 아깝다고 한다면 재주는 말기이고 행실은 근본이니 재주가 있어도 행실이 없으면 다만 재주에 치우쳐서 불의에 쉽게 빠지게 되므로 재주가 없는 것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 승은은 별로 일컬을 만한 재주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선비의 바늘에 끼이게 된다면 주색에 빠져서 행동이 거칠은 무리들이 어찌게 징배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한되는 세 가지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속히 이 음을 내려서 신등이 한되는 것을 풀어주소서 하였다. 진신은 벼슬아치 통틀어 일컬읍니다. 편배는 도류 안을 기록해 넣습니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어세겸 등이 또 아뢰기를 사헌부는 백관을 교찰하고 있는데 전일에 신이 아우 어세공이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공사를 교찰하는 이로서 피하기를 청하므로 어세공을 전직시켜 호조판서로 삼았던 것입니다. 신등이 오늘에 와서 형조의 탄핵을 당했는데도 내일 형조에 복직시켜 공사로서 형조를 논핵한다면 비록 양쪽에서 혐의가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형제에서는 아무 일로서 사헌부를 논핵하고 사헌부에서는 아무 일로 형조를 논핵한다고 할 것이니 대체 적당치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세공의 경우는 다만 형제라는 이유로서 상피한 것뿐인데 만약 공사인 경우는 비록 형조를 논핵하더라도 무엇이 혐의스러울 일이 있겠는가. 옛날 사람은 그 아들을 청가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들을 청가하는 것은 마땅히 혐의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아들이 현명하다면 진실로 혐의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공사로서 형조를 수액하는 것이 무엇이 혐의스럽겠는가. 만약 이 일로서 혐의를 삼는다면 온 관사가 모두 잘못될 것이다. 직사에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김여석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안소산이 약방의 은권을 받아서 몰래 주조하여 내어다 팔아 내 땅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니 형률이 참부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률에는 비록 이와 같지만은 스스로 창고를 열고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니 특별히 사형을 감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은관은 은으로 만든 탕관이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극금과 지평 조비가 다시 중시에 적당하지 못한 것을 청하고 또 이계동과 이승은의 일을 논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조비가 또 아뢰기를 내금 위에는 정의의 병이므로 봄가을에 제주를 훈련하여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며 겸사복과 같은 경우는 병조로이 더욱 정의한 것인데 그늘의 김형 정동의 족친과 권례에서 재수하게 된 사람이 자못 많아져서 실제로 재능이 없는데도 함부로 관직을 받게 되니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선정관은 왕명을 전하는 사람이니 더욱 가려 뽑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그늘에는 전내가 나는 무리들을 모두 재수하게 되니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매우 옳다. 과연 이런 패단이 있었다. 김흥과 정동의 족친으로서 입속된 사람은 내가 제주를 시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제수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지금부터 후에는 그 인물을 감내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9일 백합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 등에 나아가니 승지와 사관이 입시하였다. 홍문관 직제학 이명승 등 13인을 불러 상서의 홍범편을 강하게 하고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였는데 황극장에 이르러 정치하는 방법을 전제에 걸쳐 논하다가 군주의 한 몸에 귀착시키고는 경이란 한 글자를 집어내어 성학의 시종을 이루는 요령으로 삼고 주관을 강하다가 또 경이라는 한 글자로서 책을 펴는 제1의 의리로 삼으니 임금이 명하여 옥배를 가지고 오게 하여 술을 하사하면서 각기 술을 다 마시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어세겸 등이 글로서 아뢰기를 신등이 용렬하여 사헌부의 기강을 손상시켜 욕되게 했으니 의리상 취할 수가 없지만은 상상께서 이미 견책을 가하지도 않고 또 그 사면을 너희 청을 연호하지도 않으시니 그 관대하게 용서하는 도량이 있어서 진실로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진퇴하는 의리도 또한 구차스럽게 할 수가 없는데 백관을 규찰하는 지위로서 도리어 유사 앞에서 논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부에서는 있지 아니한 일이니 이것은 다만 신등의 한때의 허물일 뿐 아니라 곧 천고의 풍헌의 수치입니다. 만약 특별한 용서를 바라고 머뭇거리면서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것이 풍헌에 어찌 되겠으며 그것이 물론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미 사헌부의 기강을 손상시켜 욕되게 했는데도 지금 또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두 번이나 사헌부의 기강을 욕되게 함이 심한 편입니다. 아마 공자의 이른바 비루한 남자는 그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니 자나께서 무엇을 취하하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구구한 간청을 굽어 따라서 신등으로 하여금 진퇴하는 의리를 조금 펴서 성대의 비루한 남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이것은 신등의 다행이 아니라 곧 조정의 다행이니 삼가 생각하건대 특별히 윤호를 내려서 빨리 신등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일을 영동령 이상의 관원에 보여라 하니 정창성 등이 의논하기를 형조의 은호는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헌부의 사면은 대개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추획을 당하지 않으면 마땅히 사퇴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대신들에게 의논하자 모두 말하기를 채직하지 마소사니 직책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 등이 굳이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직책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본래 죄가 있게 되니 각기 직책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풍헌은 풍교와 헌장을 말한다. 물론은 세상 사람의 평판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9일 갑자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지난번에 전교를 받았는데 전교의 경기, 충청, 황해도, 경상도 등 신령한 여러 고을에는 기묘하지 않은 공무를 감면해 주도록 서로 의논하라 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살펴보건대 다만 전부 신령한 여러 고을뿐만 아니라 비록 한두 지방의 신령한 고을일지라도 그 백성들이 생계가 불쌍히 여길만 하니 위에 여러 고을의 공무를 내이에 여러 관사에 남아있는 물건을 계록하여 아래도록 하고 참가대 금년에 한해서 상납을 면제하도록 하소서. 또 황해도의 정처를 출연하는 일과 경상도의 염초와 정처를 출연하고 재검하는 등류의 일은 비록 신령한 고을이 아니라도 상관의 금년에 한해서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3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3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강 김극검이 이계동과 이승은의 일을 논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평 조비가 아뢰기를 중신은 본래 식년이 있으니 마땅히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10년 만에 한 번 시험 보는 것은 내가 이익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뜻밖에 만들어서 시험을 보인다면 반드시 경렬될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동지사 이 판은 아래기를 성상께서 문묘에 참배하고 작헌할 때에 면복을 입는 것을 신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절에는 성대히 할 때와 감쇄해야 할 때가 있으니 작헌할 때는 다만 포해만 올리면 그만입니다. 충분히 없으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정창수는 아뢰기를 이것은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의복입니다 하였으며 이 판은 아뢰기를 비록 그러하지만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니 청간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홍문관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고 또 영도령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의논하기를 마땅히 면복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의, 유, 원로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대사헌, 어세겸 등이 글로써 아뢰기를 신등이 건일에 직무를 보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청을 모독했으므로 마땅히 모독을 범한 주책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삼가 성상께서 부덕을 용납하고 하자를 숨겨서 형류를 차하지 않고는 정령하게 회유하여 힘써 직무를 보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포용하고 광대한 도량으로서 조금만 혐의를 허물하지 않고서 후일의 공적을 요구하는 성심입니다. 그러나 대관은 한나라의 기강이 되는데 진실로 혹시 자신을 반성하여 정직하지 않으면 어찌 시비를 논핵하여 백관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신등이 사안부의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는 도리어 탄핵을 당하게 되니 이것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손상시키고 사안부의 기강을 오욕시킨 일입니다. 장차 무슨 얼굴로 부끄럽게 직무를 나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염치를 헤아리지도 않고서 성상의 엄한 명령만 구차히 따라서 뻔뻔스럽게 직임에 나아간다면 이는 지위를 욕심내어 이를까 근심하는 신하이니 장차 어디에 일을 쓰겠습니까? 신등이 2번, 3번에 이르도록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굳이 사양하는 것은 진실로 어리상 마땅히 피해야만 되고 구차스럽게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국가에서 대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정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이요 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신등이 구구하고 간간히 굳이
떠들썩하게 하면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은 한 몸의 스스로 편안함을 위한 계책이 아니고 곧 조정을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여러 번 생각하시어 신등의 관역을 빨리 갈아서 풍운의 누를 씻어주시며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경등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다만 탄핵을 당했다는 이유로서 굳이 사양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만 조정의 기강이 다만 대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지금 경등의 말에 따라서 고쳐 임명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께서 한 사람의 천녀를 이유로 대간을 파면시켰는데도 삼공이 이를 구애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죽 6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하삼도의 도영과 유용을 범한 죄인을 청가대 황해도 평안도에 옮겨 변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영동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 한 명의 연필상 홍흥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형조의 아랫말은 좋은 듯 하지만은 아마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하삼도에 주의를 지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모두 부실한 사람이 아니며 명칭은 비록 사거한다고 하지만 생활을 계속할 도리가 없으므로 되돌아 즉시 도망해 올 것이니 이것은 다만 원망만 일으킬 뿐이며 변방을 충실히 하는 계책은 아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로서 처벌하는 것만 갖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으며 심해와 이것과는 의논하기를 형조의 사련바에 의가에 시행하되 다만 편안하게 거집하는 계책은 해당 관서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죄인이라고 해서 위안하고 무마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곳과 이곳에서 인정을 잃어 마침내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죽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김광명이 그 고공 정가질동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초사를 상고해 보건대 구타를 당한 후 17일 동안을 임피이 지경에서 빌어먹고 있다가 24일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으며 더구나 대전에는 가장이 고공을 구타하여 죽이게 된 죄는 다만 장형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게 되며 살인으로서 논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영동령 이사는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찬손 한 명의 연사한 홍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가질동이 2월 초 6일에 구타를 당한 후 17일에 윤효산 주귀산과 인피에서 서로 만나보았는데 병이 나서 능히 걸어 다닐 수가 없었으니 오로지 김광명이 구타해 죽인 것으로서 논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심효와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가질동의 죽음이 비록 고환 안에 있었지만은 지금 형조의 아랫말을 살펴보니 이의 단서는 실로 애매한데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사형을 감면하도록 명하였다. 고환은 보고기한이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죽 8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30일 을죽 9번째 기사 이날에 평안도에 아질이성을 쌓았으니 높이는 5척이고 둘레는 5,075척이었으며 고산이 진성을 쌓았으니 높이는 8척이고 둘레는 2,145척이었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절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 철견을 승정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헌을 통헌대부 사헌부 지비로 박형문과 연간을 통헌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안양생을 통등랑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철견은 궁금해 연주를 타고서 갑자기 현관이 되었으나 젊었을 때부터 행실이 나빠
상중에 있으며 창계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의 아내가 투기로 인하여 병들어 죽었다. 외종형 이등량이 일찍이 영변의 기생을 사랑했는데 이 철견이 거짓으로 모르는 채 하다가 취하여 첩으로 삼았었다. 이때 와서 사무부의 장관이 임명되었으니 한 사람도 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핵하는 이가 없었으니 그 당시의 대간을 알 수가 있겠다 하였다. 와, 이런 사람.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2일의 정명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김극금이와 쌀하기를 산부의 관리들이 사직하기를 굳이 청한 이유로서 관직을 파면시킨 일은 미편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임금의 명령을 거스렸으니 간관된 사람은 진실로 논핵하기를 청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지금 도리어 비호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2일의 정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풍성정 이강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라. 이강이 그 전에 무과에 합격했는데 지금 진현 시를 보려고 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친이 과거를 보는 것은 보통의 사례가 아니니 참건대 창리하지 말도록 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영동운영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상선 한 명의 심해 연사은 연필상 홍흥 노사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마땅히 병조의 사렘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파와 참판 김작과 참의 권정이와 쌀에기를 문선왕에게 작헌하는 것은 친히 석전을 거행하는 예가 아니므로 면복 차림으로서 행례하는 것이 불가하니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또 의주의 안에는 재계는 없고 전작관이 여러 집사들과 동시에 행례하고 진규는 있으나 집규는 없으며 술잔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여러 집사들이 사배하는 일이 없으니 미편합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심해 윤사한 윤필상 홍흥 노사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임금이 문묘에 참배하는 예들은 지극히 비록 친히 드리는 성대한 예들은 아니지만 면복 차림으로서 선성을 참배하는 것이 예들이 당연할 바입니다. 하물며 강사포는 곧 신하들을 대하는 의복이므로 비록 역대에서 때도록 혹시 이를 사용하였지만은 올해 이 주에 따른다면 면복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전작관은 아헌관과 종헌관의 예는 아니고 여러 집사들과 같이 일하고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의주에는 집사와 더불어 같은 때에 배례를 행하고 문묘의 참배가 끝난 후에 전작관과 여러 집사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서 같은 때에 백관들과 함께 사배하고 나가게 되니 여러 집사들이 배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묘의 참배는 임시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제양의 비교는 아니니요. 그런 까닭으로 예문에 재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집규에 관한 일은 의주에 아마 틀린 것이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작헌은 임금이 문묘, 종묘, 문묘, 영희전, 왕릉 등의 술잔을 드리는 제례의 하나이다. 작헌례이다. 진규는 규를 조복에 대대에 꽂음이고 집규는 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전작관은 술잔을 드리는 제관이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김순신을 가선대부 경주 부윤으로 구치홍을 가선대부 강릉 대도호 부사로 김계종을 통정대부 안주 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관합사 오순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명숙 공주의 졸기 덕종의 따님으로 홍상에게 하가하였었다. 전교하기를 공주의 죽음에 조의를 패한 일이 있는가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구의 대전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국대전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지금 시행할 수가 없겠는가 하니 예조의 사례기를 공주는 절친이므로 지금 법전을 고치는 대로 당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해로운 것은 없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주회를 며칠간 패하겠는가 하니 예조의 사례기를 공주는 대군과 동등하니 주회를 3일 동안만 패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명숙 공주에게 부위로 쌀 60석, 콩 20석, 청밀 10두, 기름 15두, 밀 3석, 석회 50석을 특별히 하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문묘에 자크나는 예를 우선 정지하고 20일 이후에 좋은 날로 고쳐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이 치게하기를 경상사람 갑사 이달생 등이 장암에서 도망해 돌아온 사람 동선을 찾아 돌려보낼 이로써 자원하여 돌아와서 알리기를 포단계 등이 칼을 뽑아 겨누면서 우리 무리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그 형세를 살펴본다면 사리로서 알아듣게 다 이르기는 어렵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깊이 쌓이는 시기를 기다려서 절도사로 하여금 군대를 진열하여 무위를 과시하고는 통사를 보내어 주장에게 알아듣게 다일러 강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가의 아뢰기를 포단계 등이 상리에 어긋남이 이보다 상함이 없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얼음이 얼어붙은 후에 절도사로 하여금 길성 이북의 군사를 뽑아 지경 위에 진열시켜 독촉하여 찾아서 돌려보내도록 하되 그래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굴혈을 공격하여 그 율을 명백히 차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재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상훈 한 명의 심해 윤호 이철견 정난존 이등량 김견수 신주 김언경 맹석흠 이계동은 의논하기를 청함의 향화인이 의를 사모하여 와서 거주한 지 해수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는 혼단도 없이 도망해 돌아갔으며 사람을 시켜 알아듣게 다 일렀는데도 도리 없이 여기서 욕을 보이니 지금 징계하지 않아서 배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름지기 별도로 위세와 명망이 있는 대신을 보내어 군관을 거느리고 가까운 진에 순찰해 와서 군사의 말을 정돈하고 단속하여 들어가 공격하려는 형세를 보이도록 하고 또 성 밑에 거주하는 믿을만한 추장을 보내어 되풀이하면서 알아듣도록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찾아서 돌려보내도록 하되 만약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시기에 임해서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허종, 이수기, 하숙고, 성규달, 변종인, 이공, 김승혜, 오석, 김순도는 의논하기를 청함의 향화인은 그 조부 때부터 우리나라 땅에 와서 거주하여 민간의 호적에 편입된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변진의 강약과 도로의 우직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후일에 해가 됨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진시로 기풀고 찾아 돌려보낸 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위세를 보인다면 저들이 놀라 동요하여 다른 병구를 발생시키기가 두렵습니다. 우선 저 사람들과 친근한 최적과 같은 무리를 보내어 그 추장을 불러서 화복으로서 다 이른다면 저들이 혹시 깨달아 찾아내 보낼 수도 있는 이치가 있겠지만은 만약 그들이 미혹을 고집한다면 한 사람의 대신을 보내어 편의대로 처리하고는 세월을 두고 기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도 갑자기 많은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여겨지니 우선 대신을 보내 요소를 가지고 가서 여러 종족의 추장을 물어서 이해로서 다 이루고는 그들의 형세를 관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소를 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지금 경국대전을 감교하는 일은 승지로 하여금 출납하도록 하니 신은 전하여 아뢰는 사이에 혹시 유망됨이 있을까 염려하여 신등이 챙이니 아뢰기를 청합니다. 또 중국 조정의 여러 관사의 직장도 모두가 맡은 바를 기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에는 다만 관사의 명칭만 쓰고서 맡은 바는 기재되지 않았으니 결점이 없겠습니까? 아울러 기록하기를 청합니다. 영이란 법이요. 율이란 것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나라에는 율령이 있는데 율은 우리나라에도 아마 준행하고 있지만 영은 현재 보지 못했으니 청컨대 북경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하여 싸우도록 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모두 이를 옳게 여겼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혼문관 교리 김훈과 이창신을 인견하고 시초로 점치는 법을 강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8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판사 권감과 지사 김경광이 와서 아뢰기를 난신에게 연좌된 자를 허접한 사람 이검충은 눈이 멀었으니 법에서는 형정으로 신문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겠습니다. 또 살인한 사람 허기소는 형정으로 신문하는 것이 23차례인데도 오히려 복제하지 않았으니 청근대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영동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찬손 한 명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 검충은 독질에 걸린 사람이니 마땅히 형률 조문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허규소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형정을 참고서도 복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안도에서 추구할 때 이미 승복했으며 수종인도 모두 복주되었으니 청간대 법대로 조치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이 검충의 일은 형률 조문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고 허기서는 승복은 하지 않았지만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공신의 후손이니 그는 사형을 감면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9일 갑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9일 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세조 때는 문적이 적은 것을 염려하여 강경도감으로 하여금 여러 서책을 널리 간행하도록 행했으니 이것은 성대한 의도입니다. 지금 정교서에 저장된 포백은 호주에서 이를 주관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신의 의사로서는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청컨대 정교수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여러 서책을 인출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지사 서거정은 아뢰기를 우리 동본에서는 기자가 본국을 받은 이후로 연대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문적이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신라가 1000년을 지내고 고구려가 700년을 지내고 백제가 600년을 지냈는데도 하나도 전해오는 서책이 없었으므로 김부식이 주워 모아서 삼국사를 찬술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조께서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여 편집하도록 했으나 성취하지 못했던 것인데 전한서, 후한서, 통감과 같은 서책은 비록 저장된 것이 없더라도 오히려 중국에서 이를 구할 수 있지만 본국의 역사는 가령 전하는 것이 없다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인출할 것은 삼국사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서적을 세상에 널리 배포시킬 계책을 호조와 정교서 제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연사가 흉년이 든 이유로서 6품 이상의 양 등의 녹봉미 각 한 석씩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동부승지 김여석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인 내자씨의 중 장근 중이 봉성전의 수복으로서 봉성전의 안에서 여종 소앙지와 간통한 자는 형률이 교대시에 해당되고 종승의 죄수인 종 금동이 강흥보이와 그 아내를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형률이 참부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공주의 죄수인 산호 북간이 육옥경이 밤을 틈타 기장 이상을 몰래 베는 것을 보고서 낯의 날로서 상처를 입혀 죽인 죄는 형률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에게 물으니 영중추 이 극배가 대답하기를 증거가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의심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주에 처하게 되니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게 하라 하였다. 수복은 묘, 사, 능, 서원 등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하례이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조위가 아뢰기를 청함의 향화인은 관찰사와 질도사도 오히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찌 어유서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령 대신에게 위임해 보냈는데도 저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혁에 하사하기를 지금 동선을 찾아 돌아려보낼 뜻으로서 다이르려고 하니 회령의 죄수인 중추 마다롱가와 마유덕을 빨리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그늘의 연사의 흉년으로 인하여 동방과 서번의 녹봉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지금 문과와 무과의 수위자에게 청간대 쌀을 내려주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훈한 사람에게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것이 권장하는 좋은 일이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조 13년 10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우참천 이익극증과 연안군 이숙기를 보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도록 하였는데 백관들이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중국사람 이오계 등 10인이 일찍이 야인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이때에 이르러 영안도 여러 진에 와서 의탁하니 통사 장우기를 시켜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아랜 바 문선왕에게 작한하는 의주의 틀린 것을 정승들은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신은 생각하기를 제기하는 일은 설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주에서는 그런 바가 없었으며 의주에서는 또 전자권을 감찰하는 여러 집사들의 섬돌 사이 배리하는 자리에 동렬시키고 있는데 이 예절을 종묘와 다른 제사에 상고해 보아도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규를 잡는 절차도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틀린 곳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작한 할석에 다만 포해만 사용하고 충문은 없으니 그 예절이 매우 간략한 까닭으로 관과 의복도 또한 마땅히 강수해야만 할 것인데도 지금 정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강사포와 원유관은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의복이므로 선사를 참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예절은 융숭해야 할 것과 강세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작헌하는 예절은 매우 간략하니 마땅히 간소한 예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조수를 맞이하고 칙수를 맞이하는 것은 모두 황제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므로 조수를 맞이할 때는 면복을 착용하고 칙수를 맞이할 때는 익성관을 착용합니다. 우리 조정의 일로서 살펴보더라도 대조회와 조참, 상참이 군성을 공경하는 것이 아님이 없으므로 조복과 공복과 시복의 차림이 있으니 작헌의 예절에 강사포를 착용하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에도 예조의 의견을 옳게 여기고 있으니 그것을 정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강쇠는 등급을 따라 낮춥니다. 시복은 관원이 입시할 때 공무를 집행할 때 입는 예복의 한 가지이다. 단령에 흉배가 없고 빛은 담홍색이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원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이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예절은 번다한 것과 간략한 것이 있는데 작헌은 예절이 작은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그 예절이 간략하고 친향은 예절이 큰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그 예절이 구비된 것입니다. 젊은이 이와 같으니 예절이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조에서는 친양하는 대례로서 견주어 각계 여기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작헌의 의식을 상고해 봐도 행사에 있어서는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의주는 세종 때부터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처음 상정할 때 반드시 옛날의 제도를 참고하여 한 시대의 전례로 정한 것인데 지금 한때의 억견으로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장을 경솔히 변경시키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면복은 주나라의 의복이고 공자는 주나라의 성인이니 주나라 면복을 입고 공성을 참배하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일이 있기에 반드시 여러 신하들에 대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것입니까? 또 성상께서 면복을 입으시면 여러 신하들은 조복을 입고 성상께서 원효관을 쓰시면 여러 신하들은 공복을 입고 성상께서 익성관을 쓰시면 여러 신하들은 시복을 입게 되는데 지금 성상께서 원효관을 차림으로 문묘를 참배하신다면 여러 신하들도 공복을 착용하겠습니까? 이것을 옳지 못한 것이 큰 것입니다. 의주에 의거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조서를 맞이할 때는 면복을 착용하고 칙서를 맞이할 때는 익성관을 착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로서 살펴본다면 정조와 동지에는 면복 차림으로서 여러 신하들을 대하고 조화에는 원효관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대하고 조참에는 익성관 차림으로서 여러 신하들을 대했으니 이것은 예들이 큰 것과 작은 것, 융숭한 것과 강세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조에서 아랫바가 옳지 않겠는가? 그것은 원효관 차림으로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파가 오랫동안 예관을 맡아봤기 때문에 자음은 예대로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학문이 공소하여 때로는 편견이 나오기도 하여 집요하게 스스로 옳게 여겨 천착하고 부회하여 그가 행례한 것이 이와 같이 많았으니 견식이 있는 사람 이를 비난하였다 하였다. 친형은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냅니다. 젊은은 사리에 따라 정한 조리이다. 공성은 공자의 존칭이다. 공소는 내용이 빈약하고 결점이 많습니다. 천착은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합니다. 부회는 말이나 이론을 억지로 끌어다 붙입니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원 노사신 이극배가 아뢰기를 지금 덕근대 회령의 죄수인 마다 롱가르 등을 서울로 불러오게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어유서가 가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고 마다롱가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쇠안할 일을 자세히 묻고 난 후에 어유서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다롱가는 곧 포단가의 사위이니 비록 개유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을 다해 쇠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혹시 군사를 일으켜 위세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면 겨울이 깊어지고 일이 늦어질 것이니 어유서를 빨리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마다롱가에게 다 이르고 또 대신에게 맡겨보낸다면 저들도 또한 조정의 의도를 알 것이다. 내가 한나라 무제의 무력을 남용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1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 김여석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인 장원서의 종 중손이 약방의 침속 향을 도둑질한 줄은 형률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 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수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순찰사 어유소가 와서 아뢰기를 야인의 추장이 와서 배웠게 되면 마땅히 증류하는 물건이 있어야 할 것이니 적당한 수량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명하여 유이 15령과 청색면포, 홍색면포 각 40필을 주어서 보내게 하였다. 유이는 겨울옷이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천기를 살펴보건대 흐린 안개가 끼고 날씨는 따뜻하니 정사에 실책이 있고 백성의 원한이 많은 것이 아닌가. 경등이 만약 들은 바가 있으면 각기 이를 진술하라 하니 영사 한 명이는 대답하기를 지난해부터 한재의 흉년이 비할 데가 없으나 국가에서 창고를 열어 진과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했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데 어찌 백성이 원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재언이 관계하는 이익이 매우 넓은데도 거기가 모두 둑이 터지고 무너져 있으니 조관을 보내어 이를 수축하도록 하고 또 당연히 축조할 만한 것을 살피게 하는 것이 실로 지금의 급히 할 사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언은 모두 이미 장부에 기록했지만 그러나 빠뜨린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검토관 안윤소는 아뢰기를 국가에서 구항하는 일이 지극했으므로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한도와 여러 고을에서 풍년과 흉년이 같지 않은데도 수령들이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남김없이 환자를 독촉 징수하게 되는데 당초에 곡식을 나눌 때에는 5인에게 합쳐서 1석을 주고 말을 사용하여 독촉 수납해서 그 남은 것을 취하여 사용하니 청근대 조관을 보내어 부정이 있나 없나를 캐내어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조관을 보내더라도 부정을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한 명이는 아뢰기를 청주는 신의 본향으로서 땅은 넓고 백성은 조밀함으로 본디부터 피폐한데도 이평이 와서 다스린 후로부터는 사경에 개 짖는 소리가 없으며 백성들이 그 생업에 안정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의 현명함과 우매함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평의 사람됨은 알만한데 한 명이가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 칭찬함이 이와 같았으니 곧 아대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였다. 아대부는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아땅의 대부였는데 그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치적은 좋지 못했으나 왕의 척근의 신하를 잘 섬겼으므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끝내 그 사실이 밝혀져 삶아 죽임을 당하였다. 성조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7권 성종 13년 10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제언과 천방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데도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태만하의 뜻을 두지 않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 경들은 이런 뜻을 잘 알아서 그 둑이 터지고 무너진 곳에는 수축하고 새로 축조할 만한 곳에는 백성들이 정원을 들어서 시기에 맞춰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또 금년 겨울처럼 따뜻한 일기와 봄과 같으므로 실령이 어긋남이 있으니 어찌 천재를 초래함이 없었겠는가. 내가 염려하는 것은 수령들이 내 뜻을 본받지 않고 혹은 자기의 좋아함과 미워함으로써 형벌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사송을 오래 지체시켜 백성의 원한이 있도록 하기도 했을 것이니 곧 마땅히 관원을 보내어 자세히 살피게 하여 만약에 법에 어긋난 사실이 있다면 다만 죄가 수령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경도 또한 그 책임에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천방은 내뚝이다. 실령은 절기를 말한다. 성조실 547권 성종 13년 10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 547권 성종 13년 10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오는 19일에 문선 왕에게 작한한 후에는 마땅히 선비를 뽑아야 할 것이니 모든 일을 준비하라 하였다. 성조실 547권 성조 13년 10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학문관 직작 이명숭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예조판서 허조가 강사포 차림으로써 문묘를 참배하기를 청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사포는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의복이니 어찌 이것으로 성인을 참배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마땅히 면복을 입을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세종께서 참작하여 이미 행하였던 일입니다. 지금도 청건대 면복 차림으로써 작한 예를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절은 융숭하게 해야 할 것과 강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원효관과 강사포 차림으로써 예절을 행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겠다 하였다. 이명숭 등이 다시 하렸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 547권 성종 13년 10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장리 김맹규의 아들 김우겸이 전문을 올려 과거를 응시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김우겸으로 하여금 신설이란 제목의 사운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김우겸이 곧 율시를 지어서 올리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얼룩소의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난다면 산천은 그것을 버리겠는가 하였으니 인재를 뽑는 일을 널리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과거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가하라 하였다. 장례는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다. 작물이 40간이면 차명에 차였다. 얼룩소의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난다면 산천은 그것을 버리겠는가는 논어 옥야편의 공자가 그의 제자인 중국에게 이런 말로 얼룩소의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둥그렇게 돋아나면 희생으로 쓰기에 가장 알맞다. 그것을 비록 산천에 제사 지내면서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산천의 신은 그것을 버리겠는가 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 중궁의 아버지가 미천함에서 나쁜 짓을 행함으로 공자가 그것을 비유한 말이다. 즉 아버지의 나쁜 행실 때문에 그 아들의 착함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중궁이 현명하다면 자연히 세상에 쓰이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조실 547권 성조 13년 10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이 종씨는 역적 이명인의 아들로서 도망 중에 있다가 잡혔으니 형률이 교부대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인 고승로, 엄득승, 염자온이 죄인의 정상을 알면서도 이 종신을 허접한 죄는 전지에 의거하여 연좌된 사람의 예로서 논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이 명인의 아들은 마땅히 용서할 수 없으니 형률 조문에 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접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이 종신 때문에 세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편안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한 명의 심의 연사한 연필상 연호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형률 조무가 전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홍훈과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이 종씨는 그 사정에 의거한다면 나이가 60세가 되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호적으로서 이를 상고한다면 나이는 그때 나이 60세에 차지 않았으며 죄인이 도망 중에 있어 법에는 사형에 이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범죄에 의심나는 것은 경죄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청근대 성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 종씨는 교영에 처하고 허접한 사람은 사형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성조실 547권 성종 13년 10월 1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사무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수복 막동이 재양에 쓸 녹회를 몰래 훔쳐낸 죄는 형률이 차명에 해당되니 청근대 형주로 하여금 상설이 재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했는데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순과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저씨 항아리 밑에 있고 진설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으니 도둑으로서 논단하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다시 구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해 윤사원, 윤필상, 홍은,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아른바에 의가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다. 임금이 성병원에 물으니 승지들이 같은 사연으로서 아뢰기를 형률 조문에 의거한다면 마땅히 사형 시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도둑질한 무언이 아직 진설한 장소에 있으니 사형으로서 논지하는 것은 아마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녹회는 사슴고기로 만든 젖이다. 성종 7억 147권 성종 13년 10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작헌례를 행하고 명륜당에 가서 달성군 서거정과 이조판서 정갈과 참판 조익정을 독권관으로 삼아 책문의 제목을 내어 선비를 시험했는데 그 책문의 제목에 이르기를 옛날부터 제왕이 서로 개성한 것이 본래 통서가 있기 마련이다. 당우와 3대는 더할 수 없고 주나라를 개성한 것은 진나라인데 선유들이 진나라를 윤위로 삼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한나라를 개성한 것은 위나라인데 사마왕은 그 위를 정통으로 삼고 주자는 위나라를 버리고서 소열을 정통으로 삼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부진과 원위는 비록 이적의 분주이지만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구한 동진과 송나라는 강주와 의 한쪽만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정통의 취사는 무슨 뜻이었는가? 그 외의 16구 남북쪽 5개의 무렵에는 어지럽게 한 지방을 나누어 점거하여 각기 명자가 있었는데도 또한 각기 그 정통을 얻었는데 선유의 정통의 논설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송나라 왕조가 강성하지 못하여 요의 금, 잉 두 나라가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독 송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원나라가 비록 통일을 했지만은 이적 성전의 더러운 것은 요와 금과 다름이 없었는데 송나라를 계승하여 정통으로 삼았으니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러 유생들은 옛것과 지금것은 널리 통달하여 정통의 학설에 있어서도 강론하기를 익숙하게 했을 것이다. 각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다.